저는 지금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고요. 지금 3개월 차 접어들었습니다. 제가 3개월 동안 살아보면서 어떤 거를 느끼고 그리고 어떤 걸 미리 알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, 그리고 독일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하고 와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.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모두를 다 채워드리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한 달 살기를 하러 오신다든지 아니면 짧게나마 여행을 하러 오신다든지, 또는 이제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오시는 분들이 짧지만 제 경험담을 듣고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오늘 제가 영상으로 찍으려고 가져온 챕터는 이제 독일에서 살아보기라는 챕터예요. 근데 이제 독일에서 살 때 정말로 뭐가 생활에 꼭 필요한지에 대한 기초 상식이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,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오면은 독일 생활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그런 것들을 담아보려고 해요. 첫 번째로 제일 제가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거는 조용함에 익숙해지기였어요. 다들 조용한 환경에서 지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, 한국에서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또 그 시간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, 저는. 물론 독립해서 나와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,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시는데도 그런 거를 잘 지키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,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서 아무래도 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요. 물론 집에 있는 건 좋아했지만, 그냥 내가 일주일에 5일을 이 정도를 힘들게 일하고 공부했으니까 한 이틀 정도는 내가 집에서 쉬어야지, 내가 못 봤던 것들을 봐야지 라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컸었거든요. 근데 막상 제가 선택한 길인데 독일에 딱 왔을 때 처음 한 달이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, 저한테는. 왜냐면은 저는 정말로 태어나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적도 처음이었고, 그리고 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떠나온 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. 물론 학생 신분으로 왔지만, 학생 신분으로 왔다고 해서 제가 도착해서 1주 차는 이런 걸 하고 2주 차는 이런 걸 할 거고 3주 차는 이런 걸 하고 4주 차는 이런 걸 할 거야 라는 그런 계획을 절대 세우지 않고 왔거든요. 저는 뭔가 한국에서는 독일에 오면은 그런 게 다 알아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. 근데 진짜 절대 아니고요. 정말로 한 달 살기를 하러 오실 거라면은 1주차, 2주차, 3주차, 4주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큰 계획은 꼭 짜고 오시는 걸 추천해드리고, 그게 아니라면은 저처럼 어영부영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. 뭐 주별로 또는 하루하루 그렇게 일정을 짜서 온 케이스가 아니라, 그냥 나는 학생이고 여기서 여름 학기를 이수할 거야.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명분이면 됐지, 내가 뭘 더 하겠어? 그냥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정말 맞아요. 그 나라의 문화를 적응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.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홀로 살아남는다는 것도 더 큰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정말로 독일에 오실 분들에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걸 하고 싶은지, 그리고 내가 했던 위시리스트를 독일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작은 계획 정도는 짜오시는 게,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뭘 안 해도 돼요. 근데 이제 뭘 안 해도 되는데, 안 할 때 내가 내 자신이 공허하고 멈춰있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. 저한테는 그게 요리였던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혼자 밥 먹는 법이라고 정했습니다.
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혼자 밥 먹는데 익숙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가족들이랑 항상 지냈었고요. 아침 시간만큼은 가족들이랑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. 그리고 점심은 뭐 밖에 회사든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든 누구든 같이 먹었었고, 저녁은 보통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제가 사무치게 혼자 밥 먹는 법을 한 번도 안 배웠더라고요. 물론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겠지만 내가 내 몸을 간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밥을 먹는 거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어색해서 패스트푸드로 많이 배를 때웠었어요. 물론 주위에서 저한테 뭐 한인교회나 뭐 한인회나 이런 데를 나가서 한국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도 좀 만나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관광도 하고 그래라 라는 조언을 좀 받았었는데요. 그러고 싶지 않았고요. 제 가치관을 같이 이끌면서 제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. 약간 조금 바보 같은 생각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제 독일 와서는 나 혼자서 스스로 성장하는 법을 조금 배워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서 조금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. 근데 다행히도 제가 처음에 고른 집이 제가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방 하나를 빌려주는 형식의 집에서 살았었어요. 처음에는. 근데 그때 모르는 분이었지만 그때 지내면서 정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리고 사실상 정말로 필요한 도움은 한국인한테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새는데요. 그래서 혼자 밥 먹는 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로는 정말로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. 제가 한국에서 미리 제가 여기서 지낼 약 6개월 정도의 예산을 미리 한 달 한 달마다 다 짜왔었어요. 근데 사람 일은 모르니까 제가 비상금마저도 다 정확히 계산을 해서 짜왔는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6개월을 다 못 채울 정도의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었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독일 물가가 많이 싸다 하는데 물론 식자재는 정말 싸다고 느껴요. 근데 여러분 물가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.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한 달에 들어가는 정말 필수적인 비용 말고 생활비 있잖아요. 뭐 식비라든지 교통비 또는 이제 뭐 내가 뭐 주류비 또는 뭐 내가 살 쇼핑비 이런 거를 대충 대략적인 거를 감안을 하셔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활비의 1.5배를 해서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만약 1.5배를 하셨다고 해서 그 1.5배로 한 가격을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. 남으면은 다음 달로 이월시키면 됩니다. 저처럼 부족해서 타지에서 당황하면서 돈에 쪼들리지 마시고 조금 넉넉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비상시를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가지려면은 생활비의 1.5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제가 생활비를 도둑 맞아서 한 달치 생활비를 도둑을 맞았었어요. 그래서 네. 아무튼 이 이야기도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물론 독일 오셔서 다시 생각해 보셔도 되는 거지만 간략한 우선순위 정도는 정해 오시는 게 좋아요. 저를 예로 들자면은 어학 공부나 이제 학교 공부 또는 여행 네, 뭐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자기가 독일에 와서 하려고 하는 것들 또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의 그런 목록이 있으실 텐데 한 번쯤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여길 유학을 왔지만 학교 생활도 학교 생활이지만 나는 일단 생활에 필요한 어학을 떼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학을 배우겠죠? 내 몸이나 내 정신이 어학을 위주로 돌아갈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제가 한국에서 살다 와서 더 각박하게 이렇게 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
생각보다 우선순위가 없으면은 이도 저도 안 돼서 내가 지금 어학 공부를 하는 건지 학교 공부를 하는 건지 둘 다 안 되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면 정말 좋겠죠. 근데 제 우선순위는 학교 생활이었고요. 제 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독일어에 대한 그런 어학에 대한 우선순위가 저는 많이 높지 않았었는데 독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가 한 5단계 정도 올라가서 지금 저한테 1순위가 됐습니다. 아무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와도 독일에 와서도 바뀔 수 있어요. 제 생활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. 근데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간단한 우선순위라도 정해놓고 오지 않았더라면은 독일에 와서 정말 그냥 벙찌는 시간이 정말 많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아까운 시간들이 꽤 많이 흘러가요. 왜냐면은 독일에는 내가, 한국도 그렇지만 내가 찾아보면은 정말 좋은 기회, 좋은 문화 콘텐츠, 좋은 학원들, 뭐 좋은 교류가 정말 많거든요. 다섯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생활 독일어를 꼭 배우셨으면 해요.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. 한국에서는 A2까지 A2까지 배우고 왔고요. 저는 당연히 독일에 와서 제가 B1, 그러니까 B1 정도의 실력이 됐을 거라고, 그 정도의 실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제가 B1를 혼자 독학으로 해서 B2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오만한 생각을 하고 독일에 왔어요.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어학원을 잠깐 다녔거든요. 어학원에서 주는 숙제나 어학원에서 배우는 내용 또는 이제 어학원에서 뭐 읽어오라는 그런 것들, 뭐 번역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흐름은 알 수 있었어요. 그냥 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독일에 와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정말 아니에요. 그 독일 생활할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어학원에서 배웠겠죠. 근데 어학원에서 배운 것이 아닌 정말로 내가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거의 절대적으로 숫자를 아셔야 돼요. 짧게 여행 오시는 게 아니라 독일에 정말로 유학을 올 거라면은 숫자 정도는 숫자는 다 읽을 줄 알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숫자를 말하면 그 숫자를 바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또 여기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식재료 이름이었어요. 가끔 식자재를 사러 가거나 마트를 들어가면은 인터넷이 끊겨요. 물론 안 끊기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다녔던 마트나 뭐 식자재를 파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순간 인터넷이 잘 안 됐었어요. 그래서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었고 메모를 해서 가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글 지도도 오프라인으로 돌릴 수 있듯이 구글 번역기도 오프라인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상황처럼 마트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뭘 사려고 하는데 그 식자재 이름을 모르는 상태인데 인터넷이 끊기면은 언어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알고 있던 것도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감자같이 생겼는데 이게 감자가 맞나? 이게 감자가 맞을까?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. 네. 그래서 미리 조금 알고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.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정말로 자주 사야 될 것들,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독일어 단어를 조금 찾아보고 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생활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독일에는 정말 개를 많이 키워요. 뭐 우스갯소리로 독일은 아기랑 개가 살기 정말 좋은 나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. 막상 독일에 와보시면은. 제가 개를 키우는 입장이어도 저는 독일 같은 데에서 키우면은
정말로 그 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. 그 정도로 정말로 개한테 좋은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. 일단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.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독일에 개가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저조차도 독일에 개가 많다는 거를 모르고 왔거든요.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독일 개들은 다 이제 키우기 전에 개 학교에 보낸다고 해요.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독일 개들은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. 너무 귀엽다 하고 봐도 제가 지나가는 순간 고개를 낮춥니다. 개가 훈련을 받아서 사람한테 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. 물론 더 정확하고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정도는 딱 여기까지입니다. 물론 위협을 가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. 근데 이제 저처럼 그냥 지나다니거나 아니면은 개를 보고 환하게 웃는다든지 아니면 한 번쯤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개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실망하실까봐. 네. 그리고 개 목줄을 큰 대형견인데도 불구하고 목줄을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. 지금까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지내면서 처음에는 조금 많이 목줄이 풀린 대형견 같은 건 조금 무서웠어요. 뭐 세파트 같은 그런 종이 있잖아요. 그런 건 조금 무서웠는데 이제 시간 지나니까 정말 저한테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는 관심 좀 줬으면 좋겠고 나랑 눈도 마주쳤으면 좋겠고 뭐 이런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개를 많이 무서워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조금의 이 정도는 알고 오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얼굴이 많이 빨개지고 있죠. 제가 처음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고 조금 덥습니다. 선풍기로 연명하고 있는데 제가 따로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선풍기 소리가 조금 심하게 날까봐 안 했더니 제 홍조가 조금 심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. 아무쪼록 독일 생활이나 뭐 그런 관련한 정보를 다음 편에도 계속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제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더 궁금하신 거나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